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주부입니다. 지금 이맘때 예전 같으면 추석 준비로 눈꽃 뗄 수 없이 정신이 없을 텐데 시댁에서 큰일이 있고 나서는 몇 년째 조용히 지내고 있네요. 그래서 시댁에 방문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또 제 속을 긁어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왕래 없던 시어머니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네요. 사실 이번 추석 때는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갑자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. 그것도 몇 년 전 큰일이 있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랬더군요. 늘 느끼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뭐든지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십니다. 신혼 때 시댁 가면 일하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. 앉을라 하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.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은 두고 저를 부려먹었어요. 아이도 바로 생겨서 제가 쉬웠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 때문에 살짝 고민도 했지만 이혼까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아이를 좋아해서 바로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계획했는데 소중한 선물을 바로 안아볼 수 있었죠. 시어머니도 바라던 손주를 덥석 안겨주니 저한테 애절하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. 그런데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예외인 며느리 하나가 있었죠. 바로 동서였습니다. 동서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어도 애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는 나중에 생기면 그때 낳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.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. 시동생이 학창시절부터 총각대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부모님 재산도 거의 다 까먹었다고 들었어요.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청난 사고 쳐서 솔직히 감옥에도 잠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으로 합의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. 저는 그것도 결혼하고 2년 후에 우연히 남편 쪽 친척분한테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서방님이 조금 무섭더라고요.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도 서방님이 쭉 자꾸 사고를 쳤는데 동서랑 결혼하고 맘 잡은 서방님이라 어머님은 동서 행여나갈까봐 안절부절 하십니다.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점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.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시어머니 저한테까지 동서를 상점 모시듯 하길 바라는 게 은연중에 나오는 겁니다. 밥을 먹다가 물이 먹고 싶을 때도 동서가 옆에 있고 애들 밥 먹이는데 바쁜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. 자기 새끼들은 아예 시킬 생각도 없고요. 그래서 그날도 제가 참다가 쌓였던 것이 터지면서 밥상이 날아가고 아주 개난리가 났었죠. 그 물 한 컵 가지고 시어머니랑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. 저는 애 둘 밥 먹이고 저도 먹고 하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자기 엄마 눈치에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만 시키니까 화가 났었어요.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신혼 때 시어머니가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. 절대로 시댁에 와서는 저를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. 이유는 당신 힘들 때 아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 마누라 아까워서 쩔쩔매며 아끼는 모습 꼴보기 싫다는 거였어요. 너무 착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갑자기 남편이 변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군요. 남편이 그동안 바라던 것인가 할 정도로 또 그런 말은 아주 잘 듣더군요.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웠는데 남편 말은 집안 편하자고 한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둘러대더군요.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댁에 하루 다녀올 땐 그냥 저도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냥 넘겼는데 명절이나 가끔 2, 3일 있어야 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. 이건 일당도 없는 도우미로 시댁에 출근을 한 것 같았어요.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저는 애 재워놓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애 울면 밥 먹이고 하는데 남편이란 놈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. 시어머니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하더군요. 저 그날 다 팽개치고 다들 자고 있길래 하던 거 다 냅두고 애만 들쳐업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. 시어머니 전화해서 난리였고 남편이 이제야 사태 파악했는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에게 무릎 꿇더군요. 그때 애가 하나일 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했는데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어쩌다 보니 둘까지 낳았네요. 어쨌든 그 일로 당일치기가 아닐 때는 눈치껏 애보고 도와주는 걸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걸 못 견디고 자꾸 태클을 걸었죠.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3일 있을 거 하루로 줄어들고 자고 올 거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. 나름 저도 머리를 쓰고 살았어요. 예전 일을 쓰다 보니 정말 수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얘기로 빠지게 되네요. 다시 그때 밥 먹던 얘기를 하자면 그때 그 밥상을 엎은 게 제가 아니고 배운 거 없이 자란 못돼 처먹은 서방님이었습니다.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안 보이세요? 저도 애들 밥 먹이면서 그쯤에 저 밥 먹느라 바쁜 거? 그러니까 애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던가 아니면 애들 먼저 아까 먹이던가 하지 뭐 하는 짓이야?
어머님 뭐하는 짓이라니요? 그리고 나중에 따로 먹으라니요? 다들 편하게 밥 먹는데 저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. 내 새끼 먹이면서 이러는 거니까 저 힘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럴 때 애비가 도와주면 더 힘들 텐데 애비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안 시키는데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제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어제부터 지금 참고 있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. 했더니 시어머니 발끈하셔서 너 지금 박상머리에서 뭐하는 짓이야? 그리고 저보고 이따가 따로 먹으라고요? 제가 이 집 가정부예요? 다 차려주고 먹고 남은 음식 먹게요? 옛날엔 우리도 애 키울 땐 다들 그랬어. 제발 옛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.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남편은 이제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기에 서둘러 애들을 챙겨 방으로 데려다 놓더군요. 저는 홧김에 어머니께 동서가 그렇게 귀하고 어려우면 따로 불러서 보세요. 왜 저한테까지 동서를 챙기라고 하세요? 나이도 어리고 야리야리하니까 네가 동생이다 생각하고 챙기면 안 되냐? 어머님 눈이 안 보이세요? 백일장에 오신 거냐고요. 누가 야리야리해요? 누가 봐도 동서가 저보다 튼튼해 보여요. 했더니 시어머니도 어거지로 말을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. 그러더니 다 모르겠고 내 집에서 왔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. 그래요? 그럼 앞으로 저는 못 오겠네요.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면서 선을 넘자 시동생이 이것도 저한테 형수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?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고 제 남동생 같아서 다 참아 넘겨줬더니 이것이 배는 게 없는지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군요.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? 그리고 제가 왜요? 못한다면 어쩔 건데요? 했더니 그때 이 새끼가 갑자기 밥상을 확 뒤집어 엎더니 시오피오비 욕을 날리는 겁니다. 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그걸 보았고 남편이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고 하는데 운동 좀 했던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돌려차기해서 날려버렸습니다. 저도 순간 놀랐지만 시동생도 놀란 듯 싶었어요. 남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한 번도 손 한 번 올린 적 없던 형이 이렇게 나오자 많이 놀랐나 보더군요. 남편은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가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. 주섬주섬 보이는 대로 얼른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소리 하더군요. 앞으로 1년에 딱 4번만 보고 삽시다. 그동안 참고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머니도 우리 가고 나면 생각 좀 하세요. 시어머니 욕하면서 뒤엎어진 밥상 치우고 있다가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. 남편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성질이라고는 안 내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커왔던 아들이라서 그런지 겁을 먹었더라고요. 자식이 크면 어렵다더니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 처음 봤네요. 남편의 한방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. 그런데 그때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상황 파악 못한 동서가 아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오빠 얼굴이 엉망이잖아요. 한피도 아니고 말로 해야죠. 재수씨도 제발 결혼했으면 철 좀 드세요. 여기가 놀이터입니까? 애도 아니고 시댁을 놀러 온 사람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재수씨 이뻐서 봐주는 거 아니고 행여나 이혼할까봐 무서워서 봐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니 생각 좀 하고 사세요. 누가 시댁을 놀러와요. 저도 할 건 해요.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? 했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 수저 젓가락 넣고 물컵도 놓잖아요. 남편은 듣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지 동서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.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다들 앞으로 일이 있어 만날 땐 밥을 먹고 만나던가 밖에서 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. 제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. 저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저라도 눈치 보지 않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긴 시간 동안 못 해왔네요. 이제부터 내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. 그렇게 하고 나와버렸죠. 얼떨결에 남편 손잡고 나왔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깨소금이었어요.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예전보다 더 저를 아끼고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. 그리고 저흰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어요. 그런데 시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가 왔더군요. 그것도 저한테 말입니다. 이것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난리를 폈는데 이번엔 저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. 시누이가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옳게 그냥 나이 어린 동서 끌어안으면 안 돼?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집안에 이런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? 하면서 성기를 내더군요. 동서가 애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집안 사람들은 저보고 동서를 애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? 그럼 형님이 하세요. 형님도 지금 이혼하고 혼자 사시니까 어머님 집에서 계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. 했어요. 시누이 둘째는 지금 이혼하고 몇 년째 혼자 살고 있거든요. 남편이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. 일찍 결혼해서 애들은 다 각자 살고 있어서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혼자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시누이한테 속마음 얘기했네요. 그랬더니 시누이 입에 걸레 물었는지 쌍욕 난리대요. 그래서 저도 욕하면서 본인도 못할 것 같으면 남한테도 하라고 하지 마세요. 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안 하겠다고요. 야, 너 지금 되는 게 없냐? 저 이혼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혼을 안 한다고 하니 그냥 시댁 안 보고 산다면 살려고요. 더 약을 올렸더니 시누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. 그러더니 저녁에 저희 집에 왔어요.
혹시 몰라 남편한테 서둘러 퇴근하라고 했어요.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와줬고 신우이는 남편 없는 사이 저를 잡고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있는 걸 보고 움찔하더군요. 남편은 제가 전해준 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누나에게 혹시라도 나보고 집에 가서 사과하라고 왔으면 그냥 가. 아니 그딴 일로 서로 등을 돌리면 어떡해.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거면 가라고 하면서 성질을 냈고 신우이 역시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그냥 가더군요. 큰 신우이도 전화 왔는데 그땐 남편이 옆에서 전화 뺏어서 한 소리하고 끊더군요. 누나도 여자고 며느리면서 왜 자꾸 이 사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? 이 사람이 착하다고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치는 거야? 이젠 내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. 어머니가 변하기 전까진 절대로 안 보고 살 거야. 그나마 1년에 4번 보고 살겠다고 한 것도 최대한 생각해서 말한 거야. 이러면 4번도 안 보고 살 거야.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. 저를 위해 일해주는 것은 너무 고마웠는데 조금은 불안했어요.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신경 쓰지 마. 이젠 내가 진짜 너 지켜줄 거니까.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하면서 가끔 가던 시댁도 가지 않았습니다. 발걸음이 뚝 끊기자 시어머니 발끈하셔서는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.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 알고는 시댁에 찾아가 발칵 뒤집고 왔어요. 그리고 그나마 4번 보자고 한 것도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뜻밖의 시어머니 전화해서 여행을 가자고 하니 황당했습니다.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. 이제 시어머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얘기인데요. 웃긴 건 저보고 그동안 시댁에 안 온 거 용서해 줄 테니 여행 경비며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.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네요. 어머니 죄송한데요. 저 이혼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런 식이면 어머니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. 저 이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. 그리고 여행이라고 했어요? 이 시국에 누가 여행을 가요? 더군다나 뭐라고요? 용서요? 하지 마세요. 저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운 거 없어요. 사과를 하시기 뭐하면 가만히라도 계셨어야지. 일을 더 크게 만드셨네요. 여행은 아끼고 아끼시는 동사랑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시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. 저를 또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러세요? 어렵게 전화하셨을 텐데 겨우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?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.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. 남편한테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군요. 그리고 남편이 시댁의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는 완전히 인연 끊고 살자고 말하고 왔다고 하더군요. 저희는 살던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때마침 그거 팔고 이사도 하고 번호도 다 바꾼 상태입니다. 지금은 시댁을 안 가서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남아서 애들과도 많은 시간도 보내고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4식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영 안 보고 살 것 같네요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